우리 또 사춘기 자녀를 키우실 예정인 부모님들, 또 우리 주변의 우리 사춘기들을 좀 대하실 때 좀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 관계 맥락인데요. 중학생들한 사춘기한테 중2병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상대를 병증으로 모는 것만큼 관계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결국에 중2병이 뭐예요? 네가 하는 행동이 나한테 되게 마음에 안 드는데 됐고 병이야. 됐고 내 쪽에서는 고칠 게 없어. 됐고 너는 병이야.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편하죠. 너가 중2병에 걸렸는데 무슨 얘긴들 통하겠니? 네 병이 나아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관계가 굉장히 좀 뭐랄까요?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왜냐하면 결국에 이제 그 사춘기 자녀하고의 관계라는 건 굉장히 수많은 역동들이 오고 가는 거고, 부모들이 되게 여러 다각도에서 자녀들을 다루어 줘야 돼. 공감도 해야 되지만 또 훈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들을 해야 되는데 너무 복잡한 거야. 너무 복잡하고 이 친구가 나를 너무 자극하는 거죠. 너무나 자극하기 때문에 이것을 분해하기는 너무 복잡해서 결국은 되게 무기력하고 이것들을 컨트롤할 능력이 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중2병으로 딱 규정하는 거예요. 사춘기라는 단어를 쓸 수 있지만 우리가 중2병이라는 단어 하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딱 중2랑 살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딱 삶의 한가운데, 삶의 현장, 중2랑 살고 있고,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저희 집 중2한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뭐냐면 엄마 티야? 엄마 티지? 이런 말 제일 많이 들어요. 참 지구가 FT 아일랜드도 아닌데 요즘에 왜 그렇게 TF 아이를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야, 인간이 얼마나 심오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존재인데 그렇게 TF, I 이런 걸로 그렇게 나눠가지고 접근하려는 시도 자체를 하면 안 돼. 그거는 진짜 너무, 야, 인간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조각인 거야. 그때 저한테, 야, 진짜 티네 엄마? 이러면서 이제 방문을 닫고 이제 들어가 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존하기는 이제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상대를 이렇게 뭐 병으로, 그러면 이제 만약 그 친구도 저한테 제가 정말로 뭔가 문제가 있어 얘기를 했는데도 갱년기시네. 갱년기시라 대화가 안 통해. 이러면 굉장히 저 입장에서 답답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병증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가족끼리 사회적 맥락 안에서 서로들을 잘 보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그 부모의 역할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영국의 정신분석가 비온이 했던 부모의 정의를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요. 부모의 역할은 수용체, 그러니까 즉 담아주는 그릇인데 아이가 자신의 나쁜 것, 버릴 것을 부모에게 퍼부으면 부모는 그것을 받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어떨 때는 분노를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짜증도 내지만 그러다가 또 용돈을 필요할 땐 헤헤거리고 오기도 하고, 이럴 때 어떤 형태로 자녀가 오든지 간에 그 아이를 이렇게 딱 담아주는 존재가 부모의 역할이다. 이제 그런 것들이 관계에서 아이가 성장하는 시기에는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존재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좀 가족들을 대할 때 이런 관점들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가족이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역할에 맞는 요구만 하는 거야. 역할에 맞는 요구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어디 강의를 갔는데 어떤 30대 여성분이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자기 어머니가 이제 갱년기도 시작되시고 이제 외로우시고 뭐 그런지 너무나 자주 삐지시고 힘들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족한테 요구하는 게 맞고 너무 불만이 많으시대요. 아빠한테는 이게 불만이고 너한테는 이게 작은 딸한테는 이게 불만이고, 그래서 엄마를 만나고 오면 너무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항상 뭔가 죄책감이 들고, 그리고 또 엄마한테 짜증을 내고 오면 난 또 이렇게 짜증을 낼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엄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 걸까요? 이렇게 아빠한테 요구해야 될 것과 딸한테 요구해야 될 것과 자기 자신이 해결해야 될 게 전혀 분간이 안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엄마가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 모든 욕구를 다 적어보시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아빠한테 요구해야 되는 거, 딸한테 요구해야 되는 것, 나 자신이 혼자 해결해야 되는 것 다 거기서 나누어 보고, 그 중에서 딸들이 다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내가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정말 엄마를 사랑해서 할 수 있는 거 몇 개만 고르면 상호 협의하면, 엄마가 예를 들어 30개 정도의 불만이 있다고 하면은 최종 합의는 한 3-4개로 끝날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요구해도 되는 역할만 요구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가족 관계가 건강하게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애인 뭐 남편 같은 아들, 든든한 아들 이런 것도 B, 친구 같은 딸 B, 그 다음에 아들 같은 남편 B, 예, 엄마 같은 아내 B, 예, 엄마는 엄마, 아들은 아들, 아빠는 아빠, 다 각각의 딱 그 맞는 역할만을 주고받는 것이 가장 가족이 건강하게 가는 방식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친구 관계로 한번 또 넘어가 볼게요. 생각보다 요즘에 친구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40대 이제 딱 후반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저도 친구 고민이 많아지고 또 이제 많은 변화들이 있잖아요. 또 사는 데도 떨어지고 이러면 친구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들었는데 보통 이제 40대 이상부터는 이제 친구 정리가 진짜 되는 시기죠. 친구들이 약간 바뀌어요. 바뀌는데 그 바뀌는 그 시간을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좀 마음 힘들어하시고 그래도 내가 얘한테 이래도 되나? 난 이제 얘는 좀 그만 만나고 싶은데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고로 친구란 제가 생각하기에 친구는 결국에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잖아요. 때로는 가족한테도 못하는 얘기를 하는 때로는 연인보다도 또 가깝고 더 지속이 오래되는 굉장히 특별한 사이인데 때로는 배우자는 죽어도 친구는 더 오랫동안 인생을 함께 하기도 하죠.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독특한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정말 관심을 잘 가지고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결국에 친구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이여야 돼요. 그러니까 업앤다운이 있지만 40대 이후의 친구 관계는 불평등한 사이는 일단 진짜 다시 생각해야 된다. 한쪽이 계속 접고 들어가. 한쪽이 계속 참아. 한쪽 친구를 다른 친구들 앞에서 계속 망신을 줘. 굉장히 자존감을 훼손시키는 말을 해. 막 이럴 때, 뭐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 막, 야, 같이 막 만났는데, 야, 너 너무 예뻐졌다. 야, 어쩜 넌 살도 안 찌고, 갱년기인데 살도 안 찌고 너무 예뻐졌어. 그럼 좋은 친구는, 야, 열심히 운동하잖아. 야, 우리도 얘처럼 운동해야 돼. 이렇게 딱 하면 되는데, 쌍꺼풀 했잖아. 그 병원 내가 알려준 거야. 쌍꺼풀 했잖아. 뭐 돈 쓰면 뭐 요즘엔 다 이뻐지더라, 야. 이런 거 있죠. 요런 것들이 있어요. 친구들 많아. 네, 많아. 근데 요 친구의 우정이 30년이 됐기 때문에 요 정리를 못 하시는 거야. 이런 거 이제 정말 친구들 앞에서 망신 주는 거, 자존감을 훼손시키는 거, 뭔가 내가 이런 느낌 있죠. 내가 뭔가 계속 당하는 느낌이 들어. 그런 느낌은 틀린 게 아니에요. 나 계속 이용당하는 것 같아. 느낌이 들어. 근데 뭔가 실체는 없어? 그거 그냥 맞는 거예요.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진짜 여담인데요. 그냥 저가 혼자서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인간관계에서 친구 관계나 사회친구 하나 거르는 저만의 그런 거 하나 뭐냐면 일단 제가 오래 그 여러 관계를 경험해 보니까 일단 그 밥을 안 사는 사람 있잖아요. 이 돈을 안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반드시 끝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모두가 경제 상황이 다 다르니까 그리고 또 좋은 사람들은 그거를 말하지 않아도 다 알죠. 그때 다 배려하고 그러니까 내가 밥을 샀다고 너가 꼭 밥을 사야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나는 너가 산 밥만큼 살 만큼은 좀 나는 빡빡해. 그러면 야 나는 그래도 내가 오늘 커피는 살게. 이렇게 뭔데 기본적으로 주고받는 게 좀 익숙해야지 사람이 굉장히 받는 게 익숙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더치페이 하자 그러면 세상이 너무 냉정해졌다. 너무 냉정해졌어. 야 내가 너네를 만나서도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인생이 외롭다. 인생이 너무 외롭고 팍팍해. 막 이런 거. 이러면 진짜 굉장히 또 나쁜 사람 된 것 같잖아요. 뭐 이런 거지. 막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것들 좀 있어요. 좀 불평등한 사이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고 결국엔 이제 인간관계는 총량을 봐야 되기는 해요. 못한 부분도 있지만 잘한 부분도 있고 더하기 빼기 해보니까 그래도 얘는 나한테 해준 거 많잖아. 이러면 이제 나한테 좀 서운한 거 있어도 가는 건데 왜냐면 우리도 알지 못한 채 다른 사람한테 그런 서운함 많이 주잖아요. 우린 정말 느끼지 못하고 야 나는 네가 그런 것 때문에 서운했는지 나 진짜 몰랐어. 이런 순간에 우리 상처 많이 주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우리를 만약에 총량으로 대하지 않고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건바이 건으로 대하면 우리도 나만 하지 않지. 하지만 총량 자체가
그래도 나를 너무 훼손시키거나 자존심을 너무 뭉개거나 내 자존감에 진짜 좋지 않다? 이런 친구는 아까운 세월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앞으로 남은 세월이 아깝기 때문에 그 친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돼. 예,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다음에 솔직함과 무례함을 잘 분간해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솔직한 것과 무례한 것을 분간해야지 성숙한 사람이고 우리 옆에 두어도 되는 사람인데 가끔 가다가 보면은 솔직함하고 무례함을 전혀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진짜 무한한 말 많이 해놓고 자기는 솔직하다고 막 이러잖아요. 막 이러잖아요. 막 그래서 솔직한 거는 좋죠. 뭐 예를 들어 친구가 진짜 너무 안 어울리는 옷을 입었어. 어때? 네가 좋다면 입어. 나 만날 때만 입어. 네가 좋다면 입어. 결국에 네 옷이고 네 몸이니까. 근데 그냥 솔직하게 말 안 하면 그냥 내 느낌은 나 만날 때만 입어도 어디 입고 가진 않았지. 뭐 이런 건 솔직함이고 무례함이면 야, 너 체형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이제 무례함이죠. 너는 진짜 이제 와서 내가 진짜 네 친구니까 내가 솔직히 얘기할게. 너는 옷을 너무 못 입어.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는 무례한 거죠. 친구 사이여도 무례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친구는 이제 내 편이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뒷담화하고 이렇게 뒷담화한 거 톡 뒷담화 이렇게 이거는 우리가 중년에는 이게 진짜 그 뒷담화는 이거 못 버려요. 습관이야. 자기가 사람을 사귀는 방식 중에 하나가 뒷담화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피곤해지죠. 총량 체크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이제 40대 넘으면 중년에는 친구 사이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많이 역할을 하는 게 이 자랑인 것 같아. 자랑. 근데 우리가 인간인데 어떻게 자랑을 안 할 수 있어요. 새어 나오기도 하고 또 하고 싶고. 이런 자랑이 속상한지 알지만 그래도 좀 하고 싶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자랑을 되게 잘 다루어야 돼. 친구들은. 근데 결국에 또 이게 애매한 게 중년이 넘어가면 자기 자랑은 별로 없어요. 자식 자랑, 뭐 남편 자랑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게 참 조심스럽죠. 왜냐하면 이제 상대방 자식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고 상대방 배우자는 그러지 않아요. 되게 조심스러운 건데 근데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또 너무 안 하면은 그 친구를 만날 수가 없어. 얘기가 이게 대나무 숲이 막 필요한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이게 막 어떻게든 하고 싶어. 그러면 저는 현실적으로 자랑을 아예 안 할 수는 없겠지. 하지만 자랑은 진짜 가끔 해야 돼. 몇 가지만 지켜주시면 좋겠어요. 좀 중년 친구들의. 만날 때마다 자랑만 하는 친구들이 있어. 막 손주 사진 보여주시고, 막 뭐 집 보여주시고, 막 보여주시고, 막 뭐 자기 차 보여주시고, 막 휠 볼래 휠? 그래서 막 타이어 휠 보여주시고 이런 거 안 보고 싶어도 다 봐야 되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가 좀 이렇게 그냥 가끔만 자기가 좀 인지하시는 게 중요하죠. 내가 얼마나 자랑을 좀 하고 있나. 그래서 좀 자랑은 좀 짧게. 그래서 저는 3분 이내로만 하라고 말씀드려요. 딱 3분만 자랑해도 돼? 그럼 지금 들어와. 그래요. 들어와. 그래서 이렇게 좀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또 어떤 능력이 좀 필요하다고 중년에 느꼈냐면 자랑을 들어주는 능력이 참 필요해요. 예, 자랑을 잘 들어주는 능력 있죠. 예, 요런 것도 있어. 자랑을 들어주면서 결국에 우리가 좀 중년에 자랑을 하게 되는 게 뭘까요? 그만큼 삶에서 이제 열심히 살았지만 우리 삶을 계속 증명해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 어렵고. 그 다음에 또 저희 그 40대 후반 정도 되면 그게 자랑할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기도 하고 우리의 존재를 좀 증명하고 싶은 건데 그래서 지금 자랑을 좀 들어줄 때 자랑할 게 좀 이렇게 즐겁게 좀 들어주면 그 순간 또 그게 상대방한테 그게 알게 모르게 되게 이제 위로가 되죠. 왜냐하면 또 요즘엔 SNS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좀 더 나아가서 중년에 되게 발전적인 친구는 이런 친구면 진짜 발전적일 수 있겠죠. 정말 멋있는 친구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랑스러워 해주는 거죠. 자랑스러워주는 거. 야, 그래, 야, 내가 이런 거 되게 잘했잖아. 이랬어. 야, 나는 내가 어디 갔는데, 야, 나처럼 이렇게 동안인 사람이 없다더라. 그럼 요즘에 다 동안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 네가 동안인 게 자랑스럽다. 너같이 동안인 친구가 내 친구가 자랑스러워. 다들 그러더라. 네가 내 동생이냐고. 뭐 이런 거 자체가 이렇게 자랑을 좀 받아주기도 하고, 자랑을 짧게 하는 능력. 그 다음에 또 자랑스러워 해주는 능력 이런 것들이 중년에는 좀 중요한 능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많이 예전에는 뭐 SNS가 없었으니까 또 자랑할 기회도 없고 자랑을 들어줄 기회도 없지만 자랑을 너무 길게 하고 일방적으로 하는 친구는 우리가 다 싫어하지만 그런 이 자랑을 정말 잘 요리해야 된다.
예, 이 친구 관계는. 그래서 자랑을 짧고 굵게 할 수도 있고 그 자랑을 잘 들어주기도 하고 또 서로를 자랑스러워해주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이렇게 자랑을 좀 잘 다루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오래 만나신 친구들은 좀 자랑 문제를 공론화하라고도 말씀드려요. 그래서 어떤 모임은 그런 거 하시더라고. 그날 자랑하고 싶은 사람 실컷 해도 되는데 그 사람이 밥값을 내야 된대. 네, 그래서 우리 모임은 자랑해도 돼. 그거 얼마나 재밌는 모임이야. 우리 다 즐겁게 들어. 대신에 자랑하고 싶으면 자랑세를 내는데 자랑하는 사람은 오늘 밥 사는 거야. 그러면 실컷 들어주는 거. 그럼 오늘은 30분 할 수 있어. 그래서 좀 그렇게 자랑, 쟤 너 왜 이렇게 자랑하니? 진짜 쟤 자랑하는 거 꼴 보기 싫어. 이러면 이제 그 묘하게 그런 것들이 자리 잡으면서 이게 굉장히 좀 중년이 인간관계 되게 피곤해져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좀 패를 딱 서로 까고 이런 것들을 다루는 우정 관계들이 중년에서 이제 수명이 되게 길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저는 좀 중요한 거라고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구랑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하지만 친구도 계속 결국 끝까지 갈 수 없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친구들을 정리해 갈 때 정리해도 괜찮아요. 정리해도 괜찮은데 너무 주책감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친구 정말 나를 나쁘게 대하는, 나를 이용하는, 나의 자존감을 훼손하는 정말 좋지 않은 친구를 우리가 정리해 가는 거 결코 나쁘거나 주책감 가지시지 않아도 되는 거죠. 손절은 건강한 시도다. 손해를 그대로 두는 건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기 때문이다. 손절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스스로 분명히 인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자신을 잘 사랑하고 잘 지키는 것에서 다른 관계를 건강하게 맺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인간관계가 굉장히 우리 인생에서 남겨준 굉장히 긴 경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관계들을 맺게 되는데요. 몇 가지 그래서 이 관계들을 뭐 집이든 바깥에서든지 결국 다 인간관계니까 좀 간단하게 대화할 때 좀 대화를 망치는 어떤 기술들 이런 것만은 좀 쓰지 말자. 쓰지 않으면 관계들이 좀 더 사람들이 나랑 대화하기를 더 즐거워하고 같이 나랑 같이 가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이 인생에서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얘기 들으실 때 제발 산만하게 듣지 않으시는 거. 그러니까 계속 휴대폰 계속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왜 그렇게 멍을 때리셔?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러셔. 얘기 한참 하고 있는데. 듣고 있어? 그러면, 이러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할 맛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 자르시는 분 있죠. 근데 말 자를 때 둘 사이에 하는데 말 자르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친구랑 얘기하고 있는데 들어가서 말 자르는 거예요. 갑자기 얘기 툭 자르면서 내가 들어. 특히 집에서 엄마들이 많이 하실걸? 아빠랑 딸이랑 뭐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맥락인 상관없이 그거 갖다 버렸어? 버리고 얘기하는 거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뭐 무슨 얘기인지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자르고 자기 할 말 막 하셔. 아우 더워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거 말 자르는 거야. 이런 것도 우리가 뭐 만났을 때 헬로 대화할 때 말 자르는 거야. 뭐 워낙 다들 잘 아시고 이런 거 조심해야 되긴 하지만 이거는 무심결에 진짜 집에서 많이 하신다고. 가족끼리 얘기하거나 친구끼리 얘기하고 있을 때 확 이렇게 말 자르고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충고, 판단, 무시 이런 거 되게 습관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사람이 좀 안 됐어. 뭔가 좀 잘못됐어. 이럴 때 속상하겠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 봐라.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내 말대로 했어야지. 내 말을 들었어야지.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충고하시고 판단하시고 그러다 결국엔 자기 얘기하고 싶으신 거야. 그래서 자기 얘기하시고 그래서 공감, 반영 이런 것들을 더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공감 좀 대화를 더 우리가 좀 중년에 훨씬 좀 멋있게 대화를 이끌어갈 때는 반영적인 대화를 많이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랬구나, 그랬어. 이건 그냥 1차원적인 거고 예를 들어서 친구가 야 내가 생일이었는데 내 생일도 아니고 뭐 우리 애 생일이었어, 뭐 남편 생일이었어, 아니면 이제 남자분이 우리 아내 생일이었어, 우리 아들 생일, 그래서 내가 집에서 좀 해주려고 케이크를 사가지고 가면서 몇 시에 올 거냐고 물어봤거든. 그런데 안 늦고 다들 6시에 온다더니 아무도 중간에 톡도 안 보내고 다들 7시 넘어서 온 거야. 그래갖고 내가 케이크를 사가지고 갔는데 너무 서운했다. 이런 얘기를 막 친구가 했다 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얘기를 들을 때 반영적 대화라는 건 뭐냐면 그게 속상했겠네. 근데 더 발전되는 거는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얘기는 생일 때 늦게 와서 속상했던 것도 하지만
늦으면서 아무도 연락을 안 하니까 더 서운했다는 얘기잖아.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적인 대화인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그치, 그래서 더 서운했던 거지. 내 말이 그 말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좀 중요한 사람들은 관계를 정말 잘 가지고 가야 되는데, 관계를 잘 가져가야 되는 사람들하고의 관계는 굉장히 공을 들일 필요가 있어요. 정말 공을 잘 들여야 돼요. 소중한 관계는.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되게 다방면으로 너무나 많이 맺을 수 없고, 결국에 오랫동안 계속 가는 사람은 되게 정해져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을 들여야 되고, 정말 소중하게 좀 배워서 노력도 해야 되고, 계속해서 관계의 기능을 발달시켜 나가야 돼요.